박정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 9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여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름에 컨디션이 조금 더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식단도 많이 조절을 해서 채식 위주로 먹고 아침에 걷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식상한 클리셰이긴 하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네, 미루어 두었던 책들을 하나하나 좀 꺼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8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재미있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요즘 굉장히 핫한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바로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인데요. 이 책은 제가 지난달에 언박싱 영상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선택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왠지 지나치게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집중력이라는 단어를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집중력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고 좀 염려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 역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집중력으로 뭐 책이라든지 혹은 제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될 일에 힘겨움을 많이 느끼기 시작을 했고, 더욱이 무언가를 하면서 동시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가 많이 뺏기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져서 좀 나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하게 정리가 되지가 않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정말 몇 분에 몇 번씩이나 SNS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확인하느라고 정신을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하루에 몇 차례 굉장히 많은 시간을 SNS나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이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 내 집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면 한 번쯤 볼만하다 싶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책이었어요. 오랜만에 굉장히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제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준 책이고요. 읽으면서도 매 순간 매 순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집중력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의 확장은 물론이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 책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읽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책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사회학에 가까운 인문서구나 혹은 사회과학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인문학 코너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책을 쓴 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쓴 저자는요, 뉴욕타임스 가디언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라는 사람인데요.
2023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최고의 저널리스트로 선정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무려 3만 마일의 비행을 하게 되고요. 250여 명의 전문가, 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그리고 깊이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굉장히 차근차근 빌드업해 나가는데요. 자연스럽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을 쓴 요한 하리와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는 저자 스스로 자신의 집중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마트폰 외에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조카 아이와 20년이 넘게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왔던 저자가 어느 순간 진공 상태에 빠지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큰 심각함을 감지를 하게 돼요.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무언가를 깊이 있게 집중해서 보고 읽고 그리고 글을 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이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저자는 일단 비상 연락만 되는 핸드폰을 구매를 하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노트북을 가지고 미국의 프로빈스타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떠나서 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편안하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많이 걷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점점 미뤄두었던 읽지 못했던 장편 소설을 읽기 시작을 하고 또 미뤄두었던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집중력이 회복되고 개선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때부터 바로 전 세계의 사회과학자 그리고 심리학자, 철학자, 신경과학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집중력 위험에 대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주제의 면면들을 보면은 익숙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이제 예상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레벨업된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 총 12가지 요인으로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과 너무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들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속속속속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마다 흥미롭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태스킹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겨우 65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요. 65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직장인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겨우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시간적인 데이터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 혹은 일 잘하는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능력치로 추앙을 받았었잖아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쳐내면서 와, 나 능력자야, 나 일 잘해라고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절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개념에서 온 용어이잖아요. 인간에게 적용하기가 네,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끊임없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일로 또 다른 일로 뇌가 전환해 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다른 일로 전환하고 재설정해 나가는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뇌가 다른 일로 전환하고 재설정할 때마다 무언가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창의력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가 창의력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들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담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그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서로 새롭게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전환하고 재설정하면서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충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처리한다라는 멀티태스킹 이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을 하다가도 금세 핸드폰을 바라본다든지, 또 일에 집중하다가도 SNS나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과정들 역시 내가 했던 한 곳에 집중을 했다가 또 다른 곳에 집중을 전환해서 또 내가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력을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많은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집중력이나 어떤 창의력에 문제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섬뜩하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뭔가 내가 동시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집중력이나 창의력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와 로이 바움마스터라고 하는 두 학자를 인터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미하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요. 미하이의 플로우, 몰입이란 책은 제가 20대 때 읽고 굉장히 큰 영감과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 그분과 인터뷰한 사례도 이제 같이 실려져 있고요. 되게 반가웠던 것은 미하이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미하이의 이런 순수한 즐거움의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이전, 바로 직전에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스키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근데 미하이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로이 바움마스터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출간한 원제 윌파워의 저자인 의지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요하나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집중력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 캔디 크러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와, 윌파워, 의지력의 대가 역시 핸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의 안도와 위로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감시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여러 가지 SNS나 뭐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뺏게 만들고 산만하게 하는 그런 디테일한 장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집중력을 좀 더 강화하고 혹은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지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중독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단순하게 핸드폰이나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앱이나 웹사이트에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더 산만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정교하고 디테일한 장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거대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들은 앞으로도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지력을 다지려고 할 때마다 화면 뒤에는 우리의 의지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만여 명의 정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시 자본주의는요, 사용자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기업에게 팔거나 혹은 자신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지 오웰의 1984의 어떤 독재와 과학기술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텔레스크린의 어떤 현대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고리즘의 문제는 익히 우리도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이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사회 전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중력 저하의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결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집중력 저하의 문제는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게도요, 우리의 집중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계에서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앱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명상 앱입니다. 어느 순간 이 명상 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시점이 있었고요. 현재도 이 엔지니어들이 명상 앱을 찾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매cin토시를 개발했던 제프 라스킨의 아들인 아자 라스킨이란 사람은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우리를 무한정 핸드폰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무한 스크롤을 개발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만들고 난 후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것을 사용하는 시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아자 레스키는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요한 하리와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사회운동가이자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로 일을 했던 트리스탄과 함께 인간적인 기술 개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네, 많은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고요. 저도 그 목소리에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네, 뭐 AI든 과학기술이든 너무너무 좋지만 인간에게 유해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정말 인간적인 기술 발전 그리고 네, 적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 문제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똑같네. 뭐 특별히 해결책이 없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를 하고 또 어떤 거시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한 하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방어이고 하나는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방어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과 절제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핸드폰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것, 3시간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핸드폰을 거기다 넣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3시간이 흐른 뒤에 네, 핸드폰을 꺼낼 수 있다. 뭐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프리덤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핸드폰을 사용한 다음에 그 시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You are free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한 번 더 경고 알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혹은 또 힘들게 하는 뭐 어렵게 만드는 집중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가는 개인적인 노력의 방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격입니다. 우리는 공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공격의 의미는요.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이 거대한 힘에 대항해서 우리는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일어나게 될 집중력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유해한 문제들, 네, 바꿔야 할,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네,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함께 무언가를 집단 행동을 통해서 바꾸어 나갔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요. 네, 조금 더 오래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리고 스크롤하게 만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한 장치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혹은 우리의 집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더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어떤 앱들을 무료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이나 장의력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집중력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정말 다양한 그 사례와 자료와 인터뷰로 정말 축구에서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차근차근 빌드업해 나가는 그 스릴 넘치고 그 긴박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정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득해 나가는,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차원으로 끄집어냄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커다란 위기 역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 네, 행동하고 네,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도 저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긴 시간 동안 네,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방대한 이야기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힘들었는데요. 이 책이 현재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요. 인문학 분야에서는 이제 바로 1위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아주 유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스펙트럼을 넓혀줬다라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근데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적용, 실천의 문제에서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하리의 핫한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 대해서 책 리뷰해 드렸습니다. 9월 가을이 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 별론데 읽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한 권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정적인 책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